이것저것 아무리 해봐도 모공 관리는 결코 안 됐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모공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고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일찍 모공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아직 20대인데도 모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계절 또는 피지 분비를 방치한 영향일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 없애려고 열심히 클렌징 오일만 썼는데 이건 잠깐뿐이고 늘 큰 모공의 블랙헤드와 피부 요철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공과 요철이 생기는 원인과 이걸 없애주는 가장 효과적인 기전과 원료 이야기도 곁들이긴 할 텐데 무엇보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늘어진 모공을 없애고 이 우둘투둘한 피부 요철을 매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여름 동안 더욱 늘어지고 커져버린 이 모공 관리에서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먼저 커지는 모공과 피부 요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지, 각질, 모공, 요철은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피지 플러스 각질이 곧 블랙헤드인데요. 모공 입구에 각질이 쌓이고 산화되어서 검게 변한 피지가 함께 엉기면서 모공은 더 커 보이고 블랙헤드는 도드라지면서 피부 요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냥 피지가 뭉쳐있는 게 블랙헤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블랙헤드는 피지와 각질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게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하면서 검게 변색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헤드가 피부 표면에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게 바로 피부 요철입니다. 자, 그리고 광노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활성산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쉽게 간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외선과 활성산소가 함께 작용하면 먼저 콜라겐이 분해되고 진피 구조가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탄력 섬유, 엘라스틴이 손상되고 정상적인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피부 지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공 가장자리 벽이 늘어지면서 눈에 띄게 모공이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자외선은 기미잡티처럼 색소 침착 문제뿐만 아니라 모공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손상시켜서 결과적으로 모공이 늘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모공 형태인데요. 가로로 늘어나는 널쩍한 모공은 광노화와 연결이 됩니다.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형성된 피부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 가장자리 벽이 균일하게 지지되지 못하고 좌우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 모공은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서 모공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면서 모공 입구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중력과 탄력 저하가 겹치면서 모공이 아래로 쭉 늘어진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볼이나 이 광대의 옆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입니다. 모공이나 피지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은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 흔들리면서 피부 자극도와 건조함이 커지고 그러면서 보상성 피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각질 탈락 주기에 교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도 지켜줘야 모공 축소, 피지 제거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피지량을 줄이고 각질 턴오버 주기를 지켜서 반복적으로 피지가 쌓이고 모공이 넓어지고 요철이 생기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모공과 요철 관리의 핵심, 기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모공과 피부 요철 관리를 위한 핵심 기전은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각질, 피지, 산화의 3단 고리 끊기, 그리고 모공벽을 조이는 진피 리모델링, 피지 과다 분비 완화,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단계에 대해서 어떤 원료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각질, 피지, 산화 3단 고리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원료는 아하와 바하,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원료입니다. 아하와 바하는 보통 커플처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각각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하는 수용성 성분으로 각질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고 각질로 인한 거친 피부결을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바하는 지용성으로 모공 속 피지에 녹아들어가서 모공 안쪽에 꽉 막혀있는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줄여주고 피부 요철이 결국 평평하게 해지는 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중심으로 비타민 E와 페룰산 등 항산화 원료들은 피지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해서 모공 주변 조직 손상을 줄여주고 산화로 인한 칙칙함 또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공벽을 조이는 진피 리모델링. 2단계에서는 레티노이드가 효과를 내는데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용어이고 흔히 많이 쓰이는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 이런 성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레티노이드는 표피 턴오버를 정상화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모공 가장자리를 두껍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모공이 작아 보이게 합니다. 10년 전을 뒤돌아보면 이 레티놀이라는 화장품 원료는 피부 탄력과 재생과 관련해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더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모공 세럼, 앰플에 레티놀이 대표 성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죠. 레티놀을 포함한 레티노이드가 궁극적으로 모공 수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피지 과다 분비를 완화하는 것. 아무리 각질과 피지를 줄여주고 모공도 조여준다 한들 과도한 피지 분비 자체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지 분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나이아신아마이드 2%를 적용했을 때 피지 배출 속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백 원료라고 흔히 알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모공 케어 성분으로도 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늘어지고 처진 모공을 조여주고 울퉁불퉁한 피부 요철도 매끈하게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 정도 사용했을 때 멜라닌 피부 이동을 막는 기능이 있어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피지 과다 분비와 그로 인한 모공의 피지 축척과 산화로 인한 블랙헤드 및 요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재생을 촉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벽 강화의 대표적인 성분은 판테놀,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질층 수분 보유량을 늘려주고 피부 자극을 줄여줘서 보상성 피지나 피부 요철의 악순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판테놀 성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외선 차단이죠. 모공이 커지는 이 장기적인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아무리 해도 과한 게 없을 정도니까 틈 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은 계속 챙겨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공과 요철을 줄이는 피부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 한 번만에 모공도 없어지고 피부결도 매끈한 깐달걀이 되면 좋겠지만 모공과 요철도 다른 피부 관리와 마찬가지로 공들여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공과 블랙헤드 관리에 실패만 맛보셨던 분들은 너무 단 한 번만에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가 쉽게 포기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면 3일 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12주면 모공 블랙헤드는 사라지고 모공 테두리 탄력이 개선되고 피부 요철이 깨끗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 루틴으로 나누어서 제가 효과 본 제품도 함께 추천드리면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스킨케어. 피부 장벽을 보전하는 가벼운 클렌징으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항산화를 위한 비타민C, 토코페롤, 페루산 이 조합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께 들어있는 세럼 앰플을 하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타민C 세럼 앰플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을 2개로 나누어서 쓰고 장벽 크림 그리고 선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이 원료들이 함께 함유된 아비브 글루타치온좀 잡티 세럼을 아침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공이나 블랙헤드, 피부 요철이 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따로 좀 더 강력한 비타민C 세럼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5% 정도 되는 앰플을 2개 나누어서 따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습은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중심의 장벽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토팜, 판테놀 크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제로이드 등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하는데 SPF 50 이상으로 듬뿍 바르고 4시간 뒤에 꼭 한 번 더 덧바르고 있습니다. 저녁 스킨케어. 저녁에는 모공 개선과 피부 요철 개선에 효과적인 레티노이드와 아하, 바하에 집중해주세요. 다만 이 두 종류의 성분들은 함께 썼을 때 피부 자극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티노이드는 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원료죠. 연구 결과 12주간 레티놀을 사용한 그룹에서 모공 면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와 바하는 각각 각질 제거와 모공 속 피지를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공과 요철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다.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요. 저녁에 레티노이드 세럼을 주 2회를 시작으로 바르기 시작해주세요. 레티노이드 세럼을 바른 뒤에는 꼭 판테놀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장벽을 보호해주시고요.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피부가 적응이 됐다라고 느껴진다면 점차 주 3회 그리고 격일로 사용 횟수를 늘려가주세요. 그리고 레티노이드 세럼을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는 아하, 바하 세럼 앰플을 발라주세요. 라하나 파하 같은 각질을 다른 방식으로 제거하는 성분들도 있지만 모공과 요철이 목적이라면 저는 아하, 바하 세럼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공 상태가 심각하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건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입니다.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함량이 꽤 중요한 편인 제품이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놀은 0.1에서 0.3%, 레티날은 0.05에서 0.1% 함량일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좀 강한 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코스알엑스 요 레티놀 크림이나 닥터 디퍼런트 요 레티날을 사용을 하고 적당한 함량도 괜찮겠다 싶을 땐 이니스프리나 아이오페 제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레티노이드에 자극이 있는 피부라면 잊지 말고 판테놀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챙겨서 사용하다 보면 3일 정도 후부터 피부 번들거림, 피지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피부 요철과 블랙헤드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4주, 8주, 12주까지 사용하다 보면 모공 테두리 탄력이 점차적으로 탄탄해지고 피부에 있는 잔잔한 요철까지 모두 개선되는 게 보입니다. 모공 관리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뭘 해도 개선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방치하게 되는 게 바로 모공 관리인데요. 집에서 충분히 홈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꼭 모공 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뜨거운 날씨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피부에는 늘어진 모공이 아닌 깨끗하게 매끈한 피부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